오늘은 요즘 경기도에서 가장 뜬다는 하남의 당협위원장 이창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창근 위원장님 프로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밑에서부터 볼게요. 경기도청 초빙연구위원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을 했고,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에서 부원장을 했으며, 바로 직전까지 서울시에서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에 직전까지 했고, 서울시 대변인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서울시 대변인을 마치고 지금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곧 중앙당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남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하나 좀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네, 하남시는 89년에 시로 승격이 됐고 인구는 32만 명, 행정동은 지금 14개 동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창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하남이 핫하게 뜬다는데 네. 왜 뜨는 거죠? 하남이라 그러면 우리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 주민들이 하남은 잘 모르시더라도 미사라 그러면 아십니다. 그렇죠. 미사리는 알죠. 그래서 미사 신도시. 과거에는 우리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예. 이렇게 가족 단위로 나들이를 하거나 그러면 미사 조정 경기장, 미사리 카페처럼 많이 찾았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는 미사 신도시로 바뀌면서 이제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미사 신도시의 인구가 하남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넘었을 정도로 그렇게 떴기 때문에 우리 미사 곧 하남, 그래서 핫한 도시가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예. 저도 예전에 미사리 네, 당시에 그러니까 리였군요 그때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리 강변에 가서 좀 데이트했던 적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핫하게 뜨는군요. 자, 그런데 핫하게 뜨고 그러면 사람이 몰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네네. 어떤 문제들이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합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 인근의 우리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들이 같이 안고 있는 문제가 결국 주거지가 확대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원거리로 통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의 우리 시군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남이라는 부분이 바로 서울의 강동에 붙어 있고 송파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심지어 5호선이 연결되면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으십니다. 예. 그 얘기는 서울의 도심과 부도심을 오가는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교통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진 거죠. 더욱이 시민들이 과거에는 하남이 아까 소개하셨다시피 1989년도에 시성격 당시에는 인구가 10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시가 인구가 32만, 34만, 40만을 가면서 교통인프라고 하는 거는 지하철이 5호선 하나밖에 없는 거고 광역버스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 문제가 고집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 내에서도 하남 도시 안에서도 이제 미사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시가 확장이 됐어요. 하남 내에서도 교통 문제가 마을버스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20분, 30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1시간을 하남시 안에서 돌고 돕니다. 그러한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우리 경기도는 교육 문제가 결국 비평준화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평준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평준화 지역이 많다 보니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별로 교육 격차가 생기는 거고요. 하남 안에서도 이제는 비평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불과 한 7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심지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태동한 대학의 문호는 개방하고 그리고 졸업을 어렵게 하겠다.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래서 이제 수시 제도라는 걸 굉장히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수시의 취지가 정말 우수한 학생들, 나름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장점을 살려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그런 게 수시의 제도인데 그게 변질되면서 대학의 문호를 넓힌다는 이유만으로 수시가 80%까지 뽑았다가 이제는 뭐 60%까지 줄인다고 하지만 예, 그렇죠. 말 그대로 학부모들의 재력, 정보력에 의해서 수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또 내신이 좋으면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 간 격차가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서울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하남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면은 서울 강남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기는 힘들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경기도의 뭐 이런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만만한 지역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주를 하면은 내신 등급이 1, 2등급이 쉽게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 문제는 하남이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하남의 교육 문제를 토대로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교육 문제로 우리가 좀 기울여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도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 갖췄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사리 카페촌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 하에 다 개조가 됐는데요. 말이 지식산업센터지 아파트는 공장입니다. 아이고야. 그 말은 다시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기업들을 100%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공을 하고도 입주율이 70%, 60%, 50%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하남이 자족 기능으로서 성장하려면 결국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이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야당 지자체장, 야당 국회의원 하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예, 교육 제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수시가 확대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또 나와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저도 이제 재작년 총선에 신인으로 출마하면서 이러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교육으로서 성장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와 토론을 해봤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만 학력고사 세대와 지금 현재 수능 세대와 비교를 해봤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이 결국은 과거 학력고사 시절에는 국정교과서라는 게 존재했었고 예, 예.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를 다니들은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내가 학력고사를 잘 봐서 대학을 가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수시로 변질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담이 더 가중된 거예요. 수능 준비는 수능 준비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학교에서 수시 평가, 소위 말해서 수시 과제 그게도 해야 되고요. 독서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죠. 창치 활동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과 또 다른 가해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간의 격차와 지역 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의 모든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듯이 중간 기말고사를 저는 폐지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동일한 시험 문제를 출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교육학자들과 내린 결론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느 지역에 다니건 어느 학교 다니건 똑같은 시험 문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면은 서울에 내신 등급을 한 3, 4등급 받는 학생이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남으로 이주하는 일은 없을 거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를 그렇죠. 보니까. 예. 저는 이제 본고사 세대로서 예전에 전국 일제고사라는 것들을 본 적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전국에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로 대학을 어느 정도 가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가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제 아이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경쟁을 안 시킨다라는 미명 아래 네. 석차를 내면은 서열화 된다라는 미명 아래 아예 아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맞습니다. 내 위치를 알고자 하면 학원에 가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참 이런 문제고 더구나 그 비평준화 지역이잖아요. 네, 하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학교가 그 중에서 비평준화 지역이면은 좋은 학교가 아주 탄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이 제대로 지금 확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평준화 지역일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사고, 특목고 그런 학교처럼 자율권을 부여받아서 성장할 수 있게끔 교육제도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비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수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도 나름 수시라는 제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수시 평가를 봐야 되고 학생들의 과제를 내야 되고 독서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 학교나 다니던 우리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자사고, 특목고도 수시 전용 학교로 전락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시를 보겠다. 그럼 우리 학생은 수시 준비 따로, 정시 준비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의 내 순위는 알지만 내가 하남에서 굉장히 A클래스 학교에 다녀서 내가 이 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수능을 쳐보면은 안 나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예전에 저희 안양에도 아주 유명한 일류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네. 입시 제도가 변동하면서 아예 몰락해버린 맞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충분히 내용을 지금 그게 뭐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감이 잡힙니다. 네. 이제 그 자족 도시가 지금 안 돼가지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자족 도시 완성을 위해서 해당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좀 움직이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지 벌써 2년이 가까워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장은 이제 곧 대선 이후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4년간 하남이 바뀐 거라고는 주거 지역이 확대되는 것 외에 하남이 안고 있는 문제 그대로 생계형 서비스업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중개업. 여전히 하남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이런 생계형 서비스업이 과반 이상을 넘습니다. 60%가 넘었으면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이 존재하지 못하고 하남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특화해서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하남이 안고 있는 녹지축도 무너뜨리면서 난개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말이 좋아 지식산업센터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럼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될지를 정확히 타겟 마케팅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70%, 60%, 50% 입주율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남 지역적인 위치가 지금 서울 강동구, 송파구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은 아주 서울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싸게 지금 여기서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자족도시가 자족도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나 경기도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소속돼 있고 그러면 경기도에 소속된 하남시로서 앞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하남이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하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대표님도 계신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도 같이 있는데 이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이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남이 가진 장점과 하남이 특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문화관광 인프라입니다. 과거 백제시대 우리 말만 하지만 백제시대 유산이 남아있고 그리고 미사리 유적지가 남아있고 네. 미사리 카페촌이라는 우리 지금 그거는 현대사입니다.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청년일 때 데이트하던 코스 그렇죠. 그 기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런 문화관광 벨트를 육성함과 동시에 하남이 가진 녹지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하남 천연동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자연경관 좋습니다. 금단산 뒤쪽에. 예. 그 부분을 의료관광 타운으로 육성한다면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네. 의료관광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벨트, 의료관광 그리고 교사 신도시가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3기 신도시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유치한다면 하남은 제조업이 성장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팔당댐이 있고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식수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한계를 메꾸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그거는 곧 경기도 지사 선거와 전략을 함께해서 문화관광 벨트, 그 다음에 의료관광,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 육성 그런 방향으로 초점 맞춘다면 하남은 경기 동부권역에서 구리, 남양주, 광주, 성남, 나아가 가평, 양평, 이천 여주를 선도할 수 있는 그렇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이득이 있고 그러나 한강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문제 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기존의 제조업 가지고는 안 되고 맞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 네. 땅은 그렇게 여유가 좀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지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군 부대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녹지축, 천연동 넘어가는 그 미군 부대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지자체장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의료관광의 포화 지역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과거 대학교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대학교 유치라는 거는요. 수도권 정비계획특별법에 의해서 인구 유발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의료관광 타운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종합병원,
동북권의 거점 병원,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요. 그 3기 신도시 부분은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는 것은 토지 이용객이 마련됐지만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이었고 하남시장도 민주당이었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민주당이지만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정말 승리를 해서 한다면은 그 3기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이나 토지 구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기능할 수 있는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 제2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그러한 밸리를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충분히 겁니다. 가능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군 공여지가 하남에 되어 있다면은 미군 공여지라는 그 특성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당연히 뭐 군사적으로 전략적이지만 지리적으로 보면은 다들 평지고 맞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평지에다가 그리고 도로망이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만 약간만 정비하고 그리고 기존의 부대들이 쓰던 여러 가지 인프라들 도로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인프라는 네. 기본은 돼 있는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여지 미군 공여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장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같이 이렇게 정확히 정책을 아시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국 일머리를 모르다 보니 문제 해결을 못한 거지 문제 해결 방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같이 이렇게 정책을 아시고 일머리를 아시는 분이 함께 하셔서 하남도 성장하고 경기도도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같이 움직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변인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대선하고 지선이 이제 곧 남았는데 네. 그 대선 지선에서 하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북권의 정말 핵심 키 플레이스, 코어 지역입니다. 하남의 여론이 동북권, 인근의 구리, 남양주, 성남의 여론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하남의 여론이 성남으로 넘어갑니다. 광주로 넘어가고 가평, 양평, 이천 여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리적인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하남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남이 그런 여론 전파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이 중요한데요.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GTS D 노선, 그것은 제가 서울시 대변인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GTS D 노선을 서울의 강남을 거쳐서 하나까지 있기로 했는 거를 그렇죠. 김용선으로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굉장히 정말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저해가 되는 그런 정책인데요. 예. 그래서 연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책이 GTX F 노선이라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고 하죠. 예. 지금 수도권 순환도로라고 명칭을 바꿨지만 그것처럼 전철도 GTX F 노선을 외곽 순환도로처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선에서 공약했으니 연이어서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공약해서 추진한다면은 하남의 여론이 경기 동부권역까지 확대되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겠군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본 얘기는 하남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하남시의 이창근 직전 장협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